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도하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TV는 눈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뒤트임 수술을 받고 나서 흉터가 남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재건에 관한 수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건은 눈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정상적이고 미를 회복하냐, 그런 의미의 재건입니다. 지금 이분은 쌍꺼풀 수술을 받으면서 앞트임 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갈퀴처럼 둥글게 남아있고요. 또 뒷트임을 받은 게 잘못돼서 디귿자 모양이고 너무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깥쪽을 외안각이라고 하거든요. 외안각이라는 이유는 각이 있어야 외안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둥글게 뭉개지거나 디귿자 모양이면 이거는 외안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하려면 하안검판이라고 그러죠. 하안검의 검판 조직을 다시 위쪽으로 당겨서 걸어주는 좀 특별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앞트임 복원도 좀 문제가 있어서 디귿자 모양으로 돼서 어느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뒤트임 수술했을 때 잘못된 경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교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술명이나 어떤 전달하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성형 시간이지 언어학 시간은 아니지만은 켈빈 클라인 광고를 처음에 미국에서 60년대에 했을 때 바지 있지 않습니까? 켈빈 클라인이라는 바지. 청바지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멋진 카피를 만들어서 청바지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바지에서 느껴지는 그 청바지 특유의 그런 질감을 몸에 밀착시킨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광고 카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그런데 꼭 그렇게 카피 하나 가지고 됐을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만,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앞트임 복원도 그렇습니다. 앞트임 복원도 과연 이걸 얼마나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복원하고 또 실제 이름하고 결과가 좀 맞지 않는 듯 하고요. 성형수술에서는, 특히 미용성형 관련해서는 수술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앞트임, 뒤트임, 이런 수술들은 정말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술됩니다. 물론 결과가 좀 이렇게 뒤트임이 잘못되고 앞트임이 잘못됐지만, 나쁜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뒤트임을 외안각 성형, 외안각 확장술, 앞트임을 내안각 성형, 내안각 확장술, 아니면 몽고표피 제거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으면 이름도 길고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앞트임, 뒤트임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아마 그만큼 시술이 많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장명이 중요한데 이렇게 수술명도 정말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레이저가 한참 유행했다는 레이저 들어가는 레이저 항검성, 레이저 턱수술 이런 것도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에 현혹돼서 수술을 받을 게 아니고 정말 그 원장님을 만나보고 정말 이 수술이 내가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결과를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하나가 눈 수술 만약에 이쁜이 수술이라고 했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뻐진다니까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쁜이 수술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일부는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출산을 한 다음에 그 여러가지 요도라든가 성기가 느슨해지면 그거를 조여주는 그런 일종의 그런 성형입니다. 그거를 산부인과에서는 이쁜이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쁜이 수술은 산부인과에 뺏긴 것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뒤트임이 디귿자 모양으로 돼서 결국은 원인이 뭐냐면 이 하안검의 검판이라는 조직을 바깥쪽에 잘 걸어줘야 되는데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눈이 많이 디귿자 모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몽고주름이 복원을 해서 이렇게 물갈퀴처럼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쪽 뒤쪽이 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교정한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외안각을 위쪽으로 당겨서 타이트하게 묶어서 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팀 복원을 해서 이렇게 물갈퀴처럼 생긴 모양은 교정을 했습니다. 한번 뒷팀을 해서 디귿자 모양이 되거나 한번 눈이 이렇게 300안 이상이 생길 정도로 떨어지면 교정하는 데는 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분이 원래 젊은 분이고 미인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얼굴을 바꾸거나 다루는 성형에 관한 결정을 내가 한다. 내 권한이다.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비용을 내고 수술받겠다는데 뭐 그건 권리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합니다. 내 얼굴은 내가 미적으로 가장 적합한 걸 잘한다. 예를 들면 자기 얼굴을 보고 내가 이게 좀 부족해. 이걸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 개인의 마치 취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멀쩡하고 이쁜 얼굴을 뒷팀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는데요. 만약에 아무리 감쪽같이 돼도 미의교진이 바뀌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약간 광대뼈가 있는 듯한 이런 얼굴은 정말 미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얼굴형을 잃어버린 사례인데요.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뒷팀을 해서 잘못된 경우, 저희가 뒷팀이라는 수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뒷팀 잘못된 경우 이렇게 교정이 가능하다. 뒷팀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